네, 안녕하세요. QM 벤치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B660 칩세트 마더보드를 들고 왔는데요. 네, 이번엔 ASUS, 제품입니다. 모델명은 TUF 게이밍 B660M 플러스 와이파이 T4. 모델명 진짜 긴데 근데 모델명에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컴덕후 분들 이 정도면 다 아시겠죠? 바로 B660M에서 M은 M-ATX 마더보드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모듈을 제공한다는 뜻이고, 마지막에 D4, 즉 DDR4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패키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B660이 이제 시중에 출시되기 시작했어요. 인텔의 12세대 프로세서는 사실 칩세트 구조가 총 4가지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Z690, 그 다음에 H670, B660, H610 이렇게 총 4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 마더보드 칩세트 종류가 과연 무슨 차이일까 굉장히 좀 난해하기도 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Z690은 CPU랑 메모리 오버가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기능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막내라고 할 수 있는 H610 같은 경우에는 CPU 오버, 메모리 오버 둘 다 안 돼요. 그러면 남은 거 2개, H670과 B660의 차이점은 뭐냐? 둘 다 CPU 오버는 안 되지만 메모리 오버클럭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H670은 B660보다는 조금 더 확장 장치에 대한 인터페이스 지원이 좀 더 훌륭해요. 예를 들면 USB 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SATA 포트 이런 것들이 B660보다는 H670도 좀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확실히 고성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Z690을 가게 되지만 나머지 좀 타협해서 메인스트림 등급인 사람한테는 B660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H670은 사실 약간 애매해요. 특히 ASUS 같은 경우에도 B660에는 ROG 스트릭스를 출시하지만 H670에는 모델이 없습니다. 즉 제조사 입장에서도 힘을 쏟는 게 B660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인공을 좀 살펴볼 텐데 TUF 게이밍 브랜드예요. 그래서 TUF 게이밍을 상징하는 노란색에 가까운 키 컬러가 사용되었고, 전면에는 마더보드 사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델명, 그리고 인텍앤 컴퍼니에서 3년의 무상보증 AS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패키지 뒷면 볼게요. 자, 패키지 뒷면, TF 마더보드 전면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양쪽으로 주요 특징들이 날개처럼 뻗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차피 제가 벤치 매뉴얼을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단 내용을 좀 살펴보죠. 사진이랑 함께 있는 거. 플렉서블 M.2 히트싱크, 즉 히트싱크를 하나만 제공하는데 네가 필요하면은 위에 있는 걸 떼서 아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USB 3.2 Gen2x2 Type-C를 제공한다. 대역폭이 좋은 거죠. 20GB/s의 USB 3.2 Gen2x2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기능 M.2 Q-Latch가 있습니다. Q-Latch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M.2 SSD를 장착할 때 나사 체결이 아니라 무나사 방식의 간편한 체결 방식을 M.2 Q-Latch라고 합니다. 이거는 타 제조사에선 찾아볼 수 없는 ASUS 마더보드만의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 편의성이 좋은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투웨이 노이즈, 잘 안 보이네요. 캔슬레이션,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급형 보드니까 바로 패키지 열어서 제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하얀색으로 여기 와이파이 안테나가 있네요. 요거를 걷어내면 바로 마더보드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마더보드가 있고요. 가장 아래쪽에 또 구성품이 있겠죠. 구성품. 매뉴얼이랑 스티커가 있네. 스티커랑 SATA 케이블, 그다음에 스티커 이런 게 있네요. 자, 마더보드는 주인공이니까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와이파이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ASUS 전용 안테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와이파이를 제공하면 일반적인 모델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SATA 케이블 2개,
TUF 게이밍 스티커를 제공합니다. TUF라는 게 사실 뭐 ROG는 게이머 공화국 이런 이미지라면 TUF는 예전에 에이수가 제창하기로는 이제 조금 더 내구성 그리고 신뢰성에 집중한 그런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TUF의 약자가 아마 The Ultimate Force의 약자일 겁니다. 그래서 TUF를 형상화한 엠블럼 로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사실 ROG 엠블럼은 제 취향에도 되게 잘 맞고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TUF는 조금 투박한? 네, 투박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내구성을 강조한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연상시키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는 조금은 투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TUF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TUF 브랜드라서 이렇게 Certificate of Reliability 라고 그러니까 신뢰도에 대한 어떤 인증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TUF 랜가드 뭐 캐패시터 초크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 쓰여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어떤 인증, 테스트, QC 과정을 거쳤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4년 전에 그 에이수스 대만 본사에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에이수스 대만 본사에서도 그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제품 QC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노트북 QC하는 과정을 봤는데 정말로 노트북을 어떤 기계에 올려가지고 막 진동을 일으키고 낙하 실험하고 진짜 별 난리를 다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에이수스가 얘기하는 QC 과정 이거는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타 제조사 대비 훨씬 더 믿음직스러운 그런 품질을 보여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QC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하드한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해요. 에이수 제품이. 자, 그런 자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설치 디스크가 있는데 광학 디스크. 네. 이게 CD는 아니고 DVD입니다. 네, DVD 매체인데 요새 이걸 누가 쓰나요? 네, 광학 드라이브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네, 시대가 변해가지고 광학 드라이브는 사실 안 쓰기 때문에 USB로 다 대체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편 설치 가이드는 뭐 인쇄물로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다국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 한국어도 제공은 합니다. 빠른 시작 설명서. 네, 번역기의 냄새가 좀 납니다. 빠른 시작 설명서 아마 간편 설치 가이드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빠른 설치 설명서. 그래서 물리적인 설치를 조금 더 이미지화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이렇게 나온 간편 설치 가이드입니다. 중간중간에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뭐 어떤 글자보다는 그림이 중요한 설명서라서 네,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매뉴얼인데 한국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용물도 그냥 영어로 구성되어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을 한국어화해서 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했었는데 에이수스는 한국어가 없어요. 에이수스도 매뉴얼을 꼭 한국어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더보드 기능들이나 어떤 장치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한국어가 이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매뉴얼 있고요. 네, 구성품은 이게 끝이니까 뭐 보급형 제품이니까 네, 바로 본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에서 꺼내서 자, 이게 바로 에이수스 TUF 게이밍 B660M 플러스 와이파이 D4 제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친숙한 그런 이미지의 TUF 마더보드인데요. 전반적으로 검은색 블랙 PCB와 그 다음에 회색으로 포인트 컬러로 주고 있고 무엇보다 TUF 게이밍을 상징하는 약간 주황빛이 감도는 옐로우 컬러를 곳곳에 적용을 했습니다. 칩세트 히트싱크 굉장히 앙증맞고요. TUF 게이밍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이거는 그 소켓 보호 커버라서 큰 의미는 없고 왼쪽에 IO 커버는 이거는 플라스틱입니다. 네, 플라스틱에는 근데 왜 노란색일까요? 안전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건가? 공사장 가면은 주의하는데 뭐 검은색, 노란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네, 노란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쪽에는 네, TUF라는 알파벳이 크게 이렇게 디자인화돼서 사선으로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것도 역시 TUF를 상징하는 건데 여기서 LED가 깨알같이 점등이 되고요. 네, 전반적인 디자인 느낌은 기존의 TUF 게이밍이 보여줬던 그런 감성과 일맥상통하면서
뭐 깔끔하고 사실 뭐 흠잡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특출나지도 않은 그런 무난한 디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전면에서 바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M.2 슬롯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상단에만 M.2 히트싱크가 제공이 되고 아래쪽에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TUF 게이밍 이 모델이 B660 모델 중에서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고려했을 때는 아쉬운 구성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실제로 경쟁사 보면은 이 TUF 게이밍 보드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M.2 히트싱크를 모두 제공하는 그런 제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딤 슬롯, 즉 DDR4 딤 슬롯이 4개가 지원하는데 DDR4 규격이고요. 그리고 DDR4 5333MHz까지 지원이 됩니다. 물론 마더보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라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버클럭을 하실 때는 CPU와 메모리의 특성에 따라서 그거보다는 훨씬 낮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US가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어떤 보드에서도 좀 제가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사용자가 직접 조립을 하고 사용하고자 할 때 편의성을 얼마나 챙기느냐인데, ASUS는 아주 예전부터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어떤 개선에 좀 힘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메모리 슬롯 같은 경우도 ASUS는 QDIMM이라고 부르는데, 이 QDIMM이 뭐냐면 메모리를 장착할 때 이 걸쇠가 한쪽에만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마더보드는 양쪽으로 걸쇠가 있잖아요. 근데 ASUS는 아래쪽은 그냥 고정이고 위쪽만 이렇게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메모리를 고정하는데, 이 걸쇠가 사실 하나만 있다는 거는 어떤 메모리를 장착할 때의 어떤 완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사실 아예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꽉 눌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이고자 QDIMM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아까 제가 패키지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 M.2 Q-Latch라는 부분도 M.2 슬롯 그 조그만 나사를 집중해서 이렇게 조일 필요 없이 단순히 이 M.2 Q-Latch 걸쇠를 이렇게 회전함으로써 M.2 SSD를 쉽게 고정할 수 있는 점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게 또 이제 PCI 익스프레스 슬롯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기 위한 공간이 상단은 즉 CPU에서 PCI 레인을 받아서 구성하는 슬롯이고요. PCI 5.0 레인은 16개를 모두 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PCI 3.0 그리고 PCI 레인이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단 슬롯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은 PCI 3.0 4개로 제한된 레인이니까 특히 고성능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3.0의 4배면 충분히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실링이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보드 포트를 좀 살펴보면 CPU 보조 단자는 8+4핀, 8+4핀 구성이고 오른쪽에 24핀 전원, 그리고 USB 3.2 Gen 1 핀 헤더가 이렇게 있고요. 이건 타입C고, 그다음에 SATA 포트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네, 4개. 이렇게 4개밖에 없는 이유는 B660 칩세트에서 네이티브로 지원되는 SATA 포트가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부 보드는 660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뭐 SATA 포트 6개인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칩셋 네이티브가 아니라 확장 컨트롤러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SATA 포트라는 거를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USB 2.0 핀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12V RGB 헤더, 그 다음에 5V RGB 헤더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온보드에 있는 건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바로 IO 포트 구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는 이렇게 메인스트림급 보드에도 IO 실드가 이렇게 통합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TUF 게이밍 지금 이 모델이 완전 저렴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장 그래픽 출력을 위한 디스플레이 포트, HDMI 포트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USB 2.0 포트 2개, 그리고 USB 3.2 Gen 2 포트 2개,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USB 3.2 Gen 1 포트 하나, 그 다음에 Gen 2 by 2 USB Type-C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는 USB 3.2 젠2 포트 2개, 그 다음에 2.5 기가비트 이더넷 랜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텔이 아니고 리얼텍의 2.5 기가비트 이더넷입니다. 아래쪽에 와이파이 모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안테나를 연결하는 거죠. 가장 아래쪽에는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디오 칩셋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얼텍의 ALC897입니다. 네, 897 여러분께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ALC897 칩셋이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660 칩셋이기 때문에 뭐 USB 포트가 굉장히 강력하거나 확장적인 그런 구성을 띠지는 않고 그냥 기본적인 구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USB 속도 구분할 때 편한 구분법이 있는데 사실 포트 위에 USB 인터페이스 마크가 있고 거기에 조그맣게 숫자가 있어요. 여기 10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USB 대역폭이 10기가비트라는 거고, 즉 10이라는 거는 USB 3.2 젠2를 뜻합니다. 만약에 이게 숫자가 20이다, 타입C처럼 20이면 젠2 by 2라는 거고요. 숫자가 없고 그냥 파란색이면 3.2 젠1이고 검은색이면 USB 2.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마더보드 외형 다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히트싱크를 분해해서 히트싱크 솔루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원부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먼저 이거는 이제 I/O 커버입니다. I/O 커버는 이렇게 단독으로 따로 떨어지는데 영상에서 잘 보이시겠지만 이건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일부 고급형 마더보드는 I/O 커버하고 전원부 히트싱크하고 통합형으로 설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I/O 커버까지 알루미늄 히트싱크로 이루어져서 어떤 전원부 발열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보급형 모델은 이렇게 그냥 단순히 플라스틱 커버로 처리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히트싱크, 전원부 히트싱크입니다.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으로 이런 배열로 나와 있고, 사실 별도의 히트 파이프나 그런 구성은 없어요. 왜냐? 보급형이니까요. 그리고 서멀 패드가 이렇게 두 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늘게 부착되어 있는 거는 전원부의 모스펫과 맞닿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초크와 맞닿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의 어떤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서멀 패드가 초크 면적을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반만 걸쳐요. 네, 여기 보시면 초크가 사실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정사각형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이 정사각형 전체를 덮는 형태가 아니라 히트싱크의 구조, 그다음 서멀 패드의 면적 때문에 반만 덮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좀 구성적에서 조금 더 성의를 발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듭니다. 근데 뭐 기능적으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초크 발열은 사실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기능으로도 충분히 제품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용자가 이 제품의 어떤 구조학적인, 설계학적인 면을 봤을 때는 서멀 패드를 마련을 했으면 전체를 덮게끔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세세한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 이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는 좀 제가 쓴소리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역시 에이수스는 다르구나 라는 걸 또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M.2Q 레치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사가 없이도 걸쇠를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면, 이 M.2 히트싱크 역시 여기 보시면 나사 두 개가 보이잖아요. 이 나사 두 개가 사실 조그매가지고 타 제조사 보면은 이거를 풀렀을 때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면은 그거 찾는 게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이수스 M.2 히트싱크는 나사를 풀어도 이 아래쪽 나사선이 딱 그 홀에 걸려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끔, 즉 나사를 애초에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다, 이걸 꼭 칭찬해주고 싶네요. 자, 그 다음 전원부인데요. 전원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역자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고 초크, 커패시터, 모스펫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페이지는 C 플러스 1페이지 디자인이고 에이수스 보드는 이제 듀얼 아웃풋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표현하기를 리얼 페이지로 접근한다면 5 플러스 1페이지가 되겠죠. 그런데 CPU에 인가되는 모스펫은 총 10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스펫은 DR모스, 드라이버 모스펫이라고 불리는 모스펫이 탑재되어 있고, CPU에 인가되는 파워 스테이지는 페이지당 50A 규모입니다.
그리고 솔리드 폴리머 커패시터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전원부에 대한 품질은 이 보드의 등급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준수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12700F 그리고 12900F를 장착을 해서 풀로드를 걸었을 때 전원부 온도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으니까 잠시 뒤에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히트싱크, M.2 히트싱크도 모두 분해해서 이렇게 속살까지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보드에 12700F 즉 논K 모델을 탑재했을 때 클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전원부 발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F 게이밍 B660M 플러스에다가 12900F 그리고 12700F를 장착해서 CPU 풀로드, 즉 블렌더 구동 시에 부스트 클록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스트 클록은 P코어 대상입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12900F는 약 4.7GHz에 가까운 평균 클록 4688.5MHz를 기록했고요. 12700F는 4.5GHz에 가까운 4489MHz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어 같은 경우에는 12900F는 약 3.6GHz에 가까운 클록을, 12700F는 3.4GHz에 가까운 클록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전원부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블렌더를 구동해서 CPU 풀로드를 걸었을 때의 온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12900F는 최고 온도 57.7도를 기록했고요. 12700F는 47.1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원부 온도는 100도 수준이 되어도 사실 작동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온도가 낮으면 날수록 좋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발열 억제 수준을 가지고 있다. 즉 전원부 구성과 히트싱크가 준수하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SUS TUF 게이밍 B660M 플러스 와이파이 모델을 저희가 좀 이제 여러 각도로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보면서 사실 자세하게 좀 봤는데, 역시나 ASUS는 타 제조사와는 다른 어떤 섬세한 구성이 돋보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편의성 부분, 딤슬롯의 어떤 QDIM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M.2 SSD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편의성들이 있거든요. M.2 Q 레치라고 불리는 문화사 체결 방식, 그리고 히트싱크 나사도 그냥 따로 이렇게 좀 분실의 위험이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니라 나사선이 위에만 있어가지고 그게 히트싱크에 탁 걸려서 서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 지점들은 정말 ASUS가 확실히 마더보드의 어떤 명가로서 다져온 노하우와 그런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2400F라든지 12700F 이렇게 논K CPU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 B660 마더보드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긴 한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TUF 게이밍 보드의 가격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확인해 보니까 약 26만원, 약 26만원에 가까운 그런 가격인데, 물론 와이파이 모듈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ASUS TUF 게이밍이고 여러 가지로 가격 상승의 요인이 있긴 하나, 사실 타 제조사와 가성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되는 그런 특징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가성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ROG 스트릭스도 아니고 TUF 게이밍에 26만원을 쓸 수가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제품이 가장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ASUS만 추구하고 ASUS만 선호하는 유저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그런 선택지가 무의미할 수는 있겠으나, 전체 마더보드 시장에 비교했을 때는 B660이라는 어떤 칩셋이 가지는 시장에서의 의미, 그리고 논K CPU가 가지는 어떤 효율성, 그런 것과 대비했을 때 이 제품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지금 26만원에 이르는 가격이 어디까지 안정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히 가격에서 조금 더
낮은 가격을 선보이지 않으면 경쟁력이 좀 약하다. 자꾸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물론 그 외적으로는 제가 아까 이제 그 영상 진행하면서 가장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그런 에이수의 특징은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벤치 매뉴얼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도 역시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